용산에서 특정 마약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현직 경찰관 폭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외압 정점에는 용산이 있을 것이라며 제2의 최상병 사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국혁신당은 즉각 수사 외압 용산 개입설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혜룡 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은 어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경험한 외압 정황을 직접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직속 상관인 김모 영등포 경찰서장은 물론 지휘계통도 아닌 서울경찰청의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마약 사건과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을 미루라거나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백경정은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 조병로 경무관은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며 직접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수사 외압과 관련해 용산이 관여된 것 아니냐며 백 과장은 현재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제2의 최해병 사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원활하게 진행됐던 수사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 이후 급변하고 이후 수사 책임자를 탄압했다는 점, 이 과정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최해병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외압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터 대표가 거론된다는 것은 국정농단의 짙은 그림자가 대통령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의혹을 넘어서 확신이죠. 강 의원은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기관을 무력화하고 인사조치로 수사 담당자를 무릎 꿇리는 비열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경무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까지 넘겨졌지만 극히 이례적으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당시 용산을 언급했다는 김 서장은 지난 2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나온 조경무관은 수사팀에 전화는 걸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며 업무 협조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서장은 이번 폭로와 관련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이 백혜룡 경정이 수사하고 있는 그 마약 관련해서 투약하는 자를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그걸 추적하다 보니 이 조직원을 검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마약을 갖고 온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비행기에 잘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 물었더니 이 마약을 약 42kg 정도를 조직원 2명이 그 랩에다가 했는지 몸에 칭칭 감아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칭칭 감아 들어와서 비행기에 검역대도 통과하고 검사대도 통과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물으니 세관에 있는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줬다. 이래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관 직원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그 CCTV 같은 건 포렌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세관을 수사하게 된 건데 세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뭐 그런 사람들 연루 안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하나는 32kg을 도마에다 넣어서 화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화물도 또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몸에 칭칭 감아도 통과되고 화물로도 통과되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던 조직원들이 100kg를 가지고 화물로 또 보내려고 말레이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백혜룡과 더불어서 15명의 경찰이 이들을 잡았고 말레이시아에 공조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로 100kg를 보내려고 했던 자들까지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약 174kg이니까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울청으로 이관하라고 하니까 여기 이첩이 나옵니다. 그 박정훈 대령 그 수사를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 그러는데 백혜룡 이 경정 등이 저항을 하니까 이첩은 반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는 건 이 얘기입니다. 조병노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하라 그랬는데 불문에 붙이고 인사혁신처에서 봐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수사배합이 또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남부지검에다가 이 세관 직원 4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장이 반려됩니다. 그러다가 10일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그리고 남부지검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관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거 압수수색해달라. 근데 이것을 발부하지 않고 그 영장을 2차례나 반려하게 됩니다. 이게 남부지검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부지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백혜룡 경정을 이제 징계하고 감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조병노는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킨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조병노는 어떻든 승진은 되지 않았지만 이종호가 이야기했던 자예요. 근데 조병노가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들어간 거죠. 증거인멸에 들어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핸드폰 전화번호 바뀌었어 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연루되었던 세관 직원 휴대폰이 초기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마약 조직은 여러분 그들도 있지만 누군가 봐주기 위한 조직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관을 갔는데 그 세관을 빼라 그러고 세관을 보호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똑같이 닮은 최혜병 사건 수사배합과 똑같이 닮아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세관과 경찰하고 연락하면서 이 내용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국민 앞에 요 약간의 영화처럼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습니다.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이에 윤 청장은 대신 이달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 MBC 취재진은 이 씨에게 조 경무관과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조 경무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현재 근무지에도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심의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